네, 47쪽 시작하겠습니다. 요 47쪽은 이제 레지나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제목이 레지나의 이야기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Regina Martin has been a passionate dance instructor for the past 3 years. 이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인 댄스 인스트럭터가 여러분 강사죠. 지난 3년 동안 열정적인 강사였습니다. Although she's still a few years away from turning 30, Regina is starting to feel even more pressure to retain her looks. 자, 비록 그녀가 지금 그 30이 되기 전 지금 약간 몇 년 정도가 더 남았지만 그녀가 지금 뭐 어떤 걸 느끼기 시작하냐면 훨씬 더 큰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 하는 압박감이냐면 그녀의 외모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요. She obsessively takes care of her body and always eats healthy food. 자, 그녀는 항상 집요하게 강박적으로 그녀의 이제 몸을 가꾸고요. 몸을 신경을 쓰고 그리고 항상 뭘 먹냐? 항상 건강한 음식을 먹습니다. She has a strong fear of her youth disappearing and feels uncomfortable around old people to the point where she is unwilling to visit her 81-year-old grandmother. 그녀가 이제 강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뭐에 대한 강한 공포냐면 그녀의 젊음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그런 강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편하지 않게 느껴요. 노인 주위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자, 뭐 할 정도까지냐면 그녀가 꺼릴 정도까지예요. 그녀의 81세의 할머니를 방문하는 것을 꺼릴 정도까지 노인 주위에 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 슬라이드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어휘랑 문법 같은 것을 좀 챙겨 보면요. 어, 여기 even more pressure에서 even은요, 여러분 more라는 비호급을 강조하는 부사죠. 그래서 뭐 훨씬이라고 해석하시면 비호급 강조 부사로서 훨씬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뒤에 있는 to retain her looks라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pressure를 수식하는 이제 형용사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 obsessively라는 표현, obsess라는 단어가요, 뭐뭐를 뭐 집착하게 하다, 뭐죠, 뭐뭐에 뭐 굉장히 뭐 애착을 갖게 하다라는 뜻이라서 obsessively 하면 그곳에 이제 부사형, 좀 집요하게 강박적으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집요하게 그녀의 몸을 챙기고 그 다음에 항상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자, 첫 번째 동사 takes care of라는 첫 번째 동사와 그 다음에 always eats라는 두 번째 동사 병렬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 strong fear of her youth disappearing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해석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녀의 젊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런 강한 공포라고 했어요. 자, 어떤 공포입니까? 어떤 공포죠? 그녀의 젊음이 사라지는 공포예요. 자, 그러면 그녀의 젊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그녀의 젊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여기를 왜 굵은 글씨로 했냐면요. 자, fear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녀석은 her youth가 더 연관이 될까요? disappearing이 더 연관이 될까요? 해석을 해보면 뭐였죠? 그녀의 젊음이 어떤 공포예요?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예요. 그렇다면 her youth보다는 뭐가 더? disappearing이 조금 더 a strong fear와 직접적인 연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그럼 her youth라는 녀석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보세요. 자, 여기 앞에 of라는 전치사가 있잖아요. 전치사는 뒤에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른 방식으로. her youth가 her youth가 전치사의 목적어입니까? 아니면 disappearing이 전치사의 목적어입니까? of라는 녀석과 조금 더 끈끈한 관계를 가진 녀석은 her youth일까요? disappearing일까요? 우리 해석을 해봤을 때 a strong fear of랑 조금 더 끈끈한 녀석은 her youth가 아니라 disappearing이므로 뭐에 대한 공포? 그녀의 젊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이므로 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disappearing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disappearing은 뭐로서? 동명사로서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됐고 그러면 앞에 있는 her youth라는 명사구는 이 녀석도 명사인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예, disappearing이라는 동명사의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명사 의미상 주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여기 문장에서 has라는 동사 첫 번째 동사고 and feels라는 동사 두 번째 동사. 예, 또 다시 병렬 구조가 나왔고 그 뒤에 to the point wher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o the point where 또는 to the point that where나 that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라는 완전한 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종의 수고로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뭐만은 정도까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동명사 의미상 주어. 우리 아까 지금 strong fear of her youth disappearing이라는 녀석을 다시 설명을 한다고 했었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동명사라는 걸 한번 봅시다. 동명사의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동명사 해석. 자, 동명사라는 것은 동사에다가 동사라는 녀석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동명사,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명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그죠? 명사가 할 수 있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이 있죠? 예, 주어랑 목적어나 보어입니다. 다시 말해 동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요. 자, 동명사가 만약에 주어로 나왔으면 이것을 무슨 수 취급할 것이냐? 자, 동명사가 만약에 주어로 나왔으면 동사를 주어와 수에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동명사 주어면 어떤 수 취급? 예, 여러분 단수 취급이라는 거 우리 1학기 때부터 계속 들어왔었던 것이고, 자,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라는 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요. 자, 의미상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동명사를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의미상의 주어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뭐 많이 안 봤을 것 같아요. 동명사의 주어가 없는 경우를 훨씬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 like reading his novels. 나는 그의 소설을 읽는 것이 좋다. 자, 여기 reading이라는 것이 like라는 동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입니다. 그죠? 동명사, 명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reading. 자, 읽는 것을 좋아해. 그럼 읽는 것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누가 그의 소설을 읽는 걸 좋아하죠? 내가 그의 소설을 읽는 걸 좋아하죠. 다시 말해서 동명사 의미상 주어를 표시하지는 않는 이유는 문장에 문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장에 있거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동명사 의미상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같아서 쓰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 smoking indoors is prohibited. 자, 이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smoking indoors가 지금 smoking이 뭐예요? 동명사잖아요. 여기 smoking의 의미상 주어는 뭐죠? smoking이라는 것을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이거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까? 요거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흡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주어로 하므로 여기선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주어일 때, 그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주어일 때 동명사 의미상 주어 사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I praise him for working hard. 나는 그를 칭찬했는데 뭘 때문에 칭찬했냐면 뭘로 칭찬했냐면요.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했어요. 그럼 working hard, 여기서 working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 충분히 문장이 남아 있네요. 힘이라는 거잖아요. 그가 열심히 일해서 칭찬했다라는 거니까 동명사 의미상 주어 문장에 있으므로 표시 안 해줍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용하는 경우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에서 알 수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You're doing such things should result in success. 보니까 you're do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doing이라는 동명사 앞에 you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이거 없다고 한번 쳐볼게요. 없다고 한번 쳐보면 그냥 doing such things가 됩니다. 그죠?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성공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 doing만 있으면 앞에 의미상 주어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면 누구나 다 성공이라는 결과를 가질 것이다 라는 맥락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문맥에서 너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성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해서 동명사 의미상 주어를 표시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예문 한번 볼게요. 우리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I was angry that she was absent without notice.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 55쪽에 Discovering Grammar라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나는 화가 났는데 그녀가 말도 없이, 그죠? 뭐 알림도 없이
나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absent 했다는 게 화가 나라는 말입니다. 자, 나는 그녀가 알리지도 않고 결석을 했다는 것이 화가 났어 라는 말인데 요 be angry that 대신에 우리가 뭐뭐에 대해서 화가 나다라는 표현으로 be angry about something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about이라는 녀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다시 말해 대절이 아니라 about이라는 전치사로 표현해 보자면요. 그녀가 결석을 했습니다. 그녀가 결석을 했으니까 자 그녀가 일단 결석은요 여기 was absent를 동명사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 써야 되니까 그래서 about being absent without notice라고 쓰시면 될 거예요. 됐죠? 근데 자 내가 내 스스로가 결석을 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누가 결석을 해서 그녀가 결석을 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이 being absent라는 동명사 의미상조를 적어줄 필요가 있겠죠. 우리 근데 동명사 의미상주 어떻게 적는지 이제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동명사 의미상주 어떻게 적을까요? 뭐를 원칙으로 하나?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동명사 의미상주 머릿속에 넣으세요. 소유격을 원칙으로 하나, 뭐도 허용한다. 목적격을 허용한다라고 해요. 소유격을 원칙으로 하나, 목적격을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소유격은 어떤 형태죠? 예, 여러분 보통 apostrophe s나 아니면은 my나 your, 그죠? her, his, our 뭐 요런 표현들이 소유격이잖아요. 이거를 원래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목적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 me, 그죠? your, 그죠? you가 아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you 아니면 him, her 뭐 요런 거가 목적격입니다. 일반적인 명사를 쓰는 것도 일반적인 명사 쓰는 것도 목적격으로 볼 수가 있기. 다시 말해서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형태예요. 됐죠? 자, 그래서 소유격을 원칙으로 하나 목적격으로 허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she라는 것을 뭐로 쓸 거예요? 요 녀석 소유격 정해진 거 있습니까? 예, her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소유격이 원칙이니까 her being absent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I was angry about her being absent without notice라고 적어주시면 위의 문장의 의미가 같습니다. 그럼 아래 거는요? 그래서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자, she's sure that Daniel will pass the geography exam. 자, 그녀는 뭘 확신하냐면 다니엘이 지리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해. 그럼 이 be sure that blah blah be sure that 주어 동사 대신 be sure of something을 써도 의미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she sure of 뭘 확신해요? 다니엘이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것, 그죠? 합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다니엘이 뭐 하는 거예요? pass를 동명사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passing the geography exam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of라는 전치사 뒤에 passing이라는 동명사가 사용됐고 근데 이 passing이 누가 합격하는 겁니까? 문장의 주어인 she가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Daniel이라는 그냥 명사 그렇죠? 명사 그냥 그대로 목적격으로 써도 되고요. Daniel passing the geography exam이라고 써도 되고 소유격 써도 돼요. 컴마 apostrophe s 그죠? apostrophe s 쓰면 Daniel's passing the geography exam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이 복잡한 걸 좀 정리해 보면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가 이번 교과서 여러분 이과의 핵심 문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동명사 의미상 주어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 동명사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을 원칙으로 하나 목적격을 허용한다라고 했어요. 동명사 의미상 주어를 왜 쓰냐? 문장에서 어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때, 다시 말해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예요. 문맥에서 알 수가 없거나 문장에서 나와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써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유격이 원칙이지만 목적격을 허용한다. 소유격의 형태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격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apostrophe s 안 붙여도 그냥 일반적으로 명사 형태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On the first day of our challenge, Regina could only stare at her transformed self in disbelief. 그녀의 도전 첫 번째 날, 레지나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stare at something 하면 뭐뭐를 응시하다, 뭐뭐를 바라보다라는 뜻이죠. 그녀의 변화된 self, 자신 스스로를 in disbelief,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도전 첫 번째 날 레지나가 변장을 했잖아요. 노인으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After a few minutes, 몇 분 후에 Regina sighed and said, "This wrinkled face doesn't look nice."
몇 분 후에 레지나가 이제 한숨을 쉬고 말을 했죠. 이런 주름진 얼굴이 보기 좋지 않구나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Later, Regina was sent to a tiny flat in a retirement complex, where she spent several days enduring solitude and gradually adapted to living alone. 자, 나중에 레지나가 어디로 보내줬냐면 작은 플랫하면 여러분 평평한이라는 뜻도 되지만 플랫하면 우리가 건물에서 아파트 같은 거를 플랫이라고 합니다. 작은 아파트로 보내줬습니다. 어디에 있는 in a retirement complex 은퇴단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보통 흔히 뭐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은퇴단지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보내줬는데 where 그런데 거기에서 그녀가 며칠 정도를 enduring solitude 하면서 보냈습니다. solitude 하면 여러분 고독이고 endure 참다, 견디다잖아요. 고독을 견디면서 고독을 참으면서 며칠을 보내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점차 어디에 적응했냐면 혼자 사는 것에 적응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 어휘는 여러분 뭐 여기 적어놨죠? in disbelief 믿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 쪽에요. 컴마웨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컴마웨어라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볼 거냐면 관계 부사로 볼 건데요. 자, 앞에 컴마가 있습니다. 우리 1학기 때 배웠었죠? 관계 무슨 용법입니까? 관계사 앞에 컴마가 있으면 무슨 용법이라고 했죠?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부사입니다. 자, 일단 관계부사라는 것은 뒷문장이 뭐하다라는 겁니까? 예, 뒷문장이 완전절이어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뒷문장에서 빠진 녀석이 없어야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으로 그다음에 또 동사 연결된 구조로 완전한 문장이고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계대명사가 계속적용법으로 쓰일 때 어떤 접속사를 쓰는 게 조금 잘 쓰이더라, 잘 해석이 되더라라고 했죠.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써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뭐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제 관계부사가 계속적용법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어떤 녀석을 주로 나오냐면요. 웨어랑 컴마 웬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예. 컴마 웨어는 우리 웨어 관계부사 웨어는 어떤 개념이죠?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컴마 웨어가 나왔을 때는 그런데 장소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그곳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컴마 웨는 그런데 시간이니까요. 그때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해석했냐면 where 그런데 거기에서 그녀가 며칠을 고독을 참으면서 보내다가 점차 혼자 사는 곳에 익숙해졌다 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우리 관계부사가 계속적용법으로 쓰인 거 여러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해석하는 방법 where와 when만 아시면 되고 컴마가 있으니까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붙이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의미에 따라서 뭐 거기에서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때라고 하든지 그 해석을 문맥상 나오는 관계부사에 따라 달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뒤에 완전절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 관계대명사랑 극명한 차이잖아요.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예, 불완전절이었고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 성분, 필요한 문장 성분이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완전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where라는 관계부사절 안에 보니까 동사가 spent라는 첫 번째 동사가 쓰였고 and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adapt 두 번째 동사가 이 두 개의 동사가 어떻게 됐다? 병렬 구조로 연결되었다라는 거고요. adapt 다음에 to가 나왔는데 이 to는요 무슨 to예요? 여러분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to입니다. 전치사 to. 그래서 여기 to leave가 아니라요. 투부정사인 to leave가 아니라 to living이라는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온 것이죠. 됐습니다.